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분기별 매출액인데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이 더 추가됐을 경우 걔를 또 기준으로 또 구분 요소가 돼서 저희가 데이터를 집계를 해야 될 경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양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경우, 자, 이렇게 양식 데이터가 있는 여기다가 이제 셀 병합하셔서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가 얼마 없는 형태의 양식으로 굳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그냥 관행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욕을 먹으니 기존의 이제 관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 병합을 하는 요 영역에다가는 다 합계를 넣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합계에 대한 부분을 위에 있는 4개의 분기별로 다 가지고 올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위 선택 컨트롤 키 누르시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됐죠. 자,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총합계라고 하는 요 글자를 찍어주고요. 여기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로 이어서 썸을 할 겁니다. 썸을 하는데 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셀에서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4개의 셀 있죠? 요렇게요. 요 범위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선 절대 참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요 셀에선 요 위에는 4개죠. 자, 여기서도 그렇게 되면 위에는 4개이기 때문에 요 패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러면 절대 참조를 해버리면 각각의 제품 1, 2, 3, 4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똑같은 그 4분기에 대한 기준값을 가지고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각 셀에도 이 패턴을 적용하실 거니까 그냥 엔터 누르시면 안 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에 대한 부분으로 다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비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집어넣으신다고 하시면 비율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집어넣으실 건데 썸이 아니라 나눠주셔야 되죠.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나눠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F4키 누르셔서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여기까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이제 각각의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퀄 하시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서 지원되는 거죠? 여기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녀석은 요거 그 다음에 나누기 그렇죠? 나누기 썸 하셔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전체 범위에 대한 부분 F4키를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19에서부터 어떻게 되죠? 222까지. 절대 참조. 왜냐면 여기까지 요 범위까지 절대 참조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즉 4분기의 이 값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 패턴을 못 쓰시는 거예요. 천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천상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범위가 각각의 요 범위에서 절대 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걸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두 번째에서는 이 범위가 아니라 요만큼이 또 늘어나겠죠. 그게 에러가 나죠. 왜냐면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각 여러분들이 썸 하셔서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쓰셔야 되고요. 다시 F4키 누르셔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4번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셀 병합까지 해버리시잖아요. 그럼 별것도 아닌 똑같은 작업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이 확실히 떨어지게 여러분이 작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이거를 사용자가 이걸 보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 합계 넣어주고 비율을 넣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라 다른 놈이 보기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 내가 아니라 다른 놈이 뭐죠? 나보다 직급이 높은 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걔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바꾸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렇지 않은 회사로 가시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그럴 경우는 없죠. 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셀을 병합하고 양식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모로
여러모로 만드는 사람도 짜증나고 보는 사람도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양식에다 데이터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빼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파워 쿼리를 가지고 만약에 처리를 한다라고 하시면 파워 쿼리는 좀 더 간단해지죠. 컨트롤 T 누르셔서 왜냐면 이 부분을 저희가 쿼리로 넘기시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표를 만드셔야 되죠. 근데 표를 만드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에서는 셀의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병합된 셀 다 깨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가셔서 표 범위에서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분 빈 부분만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빈 부분만 채워주시면 된다. 그래서 카테고리 가셔서 변환에 채우기 아래로 가시면 되고요. 데이터 모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잘 보셔야 돼요. 먼저 큰 카테고리가 제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묻고 제품 1에 대해서 1분기냐 2분기냐 3분기냐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카테고리를 한번 묶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변환에 그룹화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2월을 기준으로 묶을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화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품별로 어떻게 되죠? 제품별로 집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합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 자, 이건 뭐냐면 저희가 하나를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묶는 거죠.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제품별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앞 단계로 보시면 제품별로 이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제품에 대한 총합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게 제품에 대한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럼 제품의 총합을 각각의 분기별로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제품에 대한 분기별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녀석을 똑같이 복제를 하나 할 겁니다. 자, 이 녀석 원본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 거니까 복제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화된 이 단계는 제가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전 단계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저는 제품별 더블 클릭하셔서 제품별 매출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제해서 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제품별 뭘로 하셔야 되면 제품별 분기별로 매출액을 뽑아내셔야 되죠. 카테고리가 첫 번째는 제품이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안에서 또 그룹화해서 분기별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화를 선택하시면 자, 첫 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은 제품별이 되고 두 번째는 분기가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데 뭐를 구하냐면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죠. 당연히 이것도 저는 매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합계라고 할게요. 합계. 혼동될 수 있으니까요. 합계라고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1에 대한 1분기에 대한 합계는 요거죠. 제품 1에 대한 2분기에 대한 합계는 요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1분기 카테고리 합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제품에 대한 전체 서머리가 나왔죠. 자, 요 테이블에다가 제품 1에 대한 전체 서머리만 나오게 되면 아까 붙여놓으면 되면 그러면 합계에다가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합계를 나눠주게 되면 각각의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브이룩업이죠. 즉 병합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 뒤에 거를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먼저 선택하시고 홈 메뉴에 가셔서 쿼리 병합에 새 항목으로 병합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의 결과를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따로 이제 끄집어내는 게 좋으니까요. 월별 제품 매출액이죠. 제품별 매출액에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전체 매출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현재 16개인데 16개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전체 매출액이 나오겠죠.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매출액만 가져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제품별 분기에 대한 합계가 나올 거고요. 전체 제품 1에 대한 매출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 합계를 각각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놈 나누기 요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하시고 두 번째 매출액을 선택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열 추가를 가셔가지고 뭐를 하실 거냐면 나누기. 자, 그럼 먼저 선택한 놈 나누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간단한 사칙 영사는 표준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아요. 이 두 녀석은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열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저는 비율이라고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품 1, 2, 3, 4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가 1, 2, 3, 4분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나와져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의 결과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만약에 이게 어떠한 분석의 소스로 만약에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품 1에 대한 분기, 이 두 개의 인자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결과라고 하면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자, 이 녀석은 행으로 가고 이 녀석은 열로 가게끔 하고 싶어요. 피벗을 형태로 보여주기 싶은 거죠.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변환에 가셔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다시 피벗으로, 피벗 열로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선택한 이 녀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피벗 열로 가라. 좀 이게 가로로 가는 거죠. 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값은 뭐를 할 거냐면 값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비율로 할 거죠. 비율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만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제품 1, 2, 3에 대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비율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 테이블로 조금 더 쭉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건 가독성이 좋지 않으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지 않잖아요. 근데 어차피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1, 2, 3, 4분기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을 열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갈 수 있죠. 딱 정렬돼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데이터에 다음으로 로드 하셔서 자, 저는 기존 테이블에다가 연결만 일단 만들기를 하시고요. 연결만 만들기 하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저희가 두 가지의 데이터 일단 하나이긴 하지만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복제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또 머지를 했습니다. 약간 변경을 시켜서 자, 그래서 연결만 되어 있는 녀석을 저는 표로 그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인 여기다가 더 보여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에 대한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 이만큼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는 제품 뭐로 하고요. 제품 뭐로 하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데이터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삽입의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에 새로 고침 하시면 제품 5에 대한 분기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확인되셨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원본에 대한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표 형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똑같은 방법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뭘로만 만들어내시면 돼요? 분기로만 얘를 만들어내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하셨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중복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드실 거면 자, 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 범위 가셔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분기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날짜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날짜만 뭘로 바꿔주시면 되죠? 분기로 바꿔주시면 되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변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변환인데 날짜죠. 그렇기 때문에 날짜 시간 가셔서 이 녀석을 뭘로요? 분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연간 4분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연간 4분기로 바뀌면 1, 2, 3, 4 분기에 대한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아니시면 기본적으로 뭐 분기 이름을 바꾸셔야 되는데 깔끔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뒤에다가 전미사를 추가하시면 그러니까 글자에 전미사니까 뒤쪽에 붙는 거죠. 그래서 좀 분기라고 하는 요거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분기 이렇게 분기에 대한 부분 다 들어간 거 확인되셨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룹으로 먼저 제품명을 묻고 제품명에 대한 매출액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복제하셔가지고 이제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하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아까 머지 해가지고 하셨던 거죠. 똑같이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원본이 저렇게 돼 있건 또 양식으로 돼 있건 간에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나와져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왜 파워 쿼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 이제 연결을 만들고 보여드리면,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피벗 테이블로 돌려볼게요. 피벗 테이블로 돌려서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데이터 지금 표로 되어 있는 녀석을 저는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으로 일자를 만들어 놓고, 저는 제품명에 대한 부분 앞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단 제품명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이거부터 좀 그룹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그룹으로 한 다음에 저는 분기로 묶겠습니다.
분기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명이 들어가야 돼. 제품명별 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값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값헤드 설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산값에 대한 총 합계 비율을 계산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부분이 1, 2, 3, 4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레이아웃을 좀 바꿔볼까요? 제품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제가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파워 쿼리의 결과죠. 이 녀석의 결과를 가지고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값이 틀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 제품 1에 대한 1분기에 대한 부분, 제품 1에 대한 1분기에 대한 부분 있죠. 0.21인데 0.095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분에 3에 대한 부분에서 1분기는 0%, 제품 1에 대한 3분기에 대한 부분은 30%에 불과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피벗 테이블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분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원래 저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다시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부분하고 분기에 대한 부분 봤으면 가격이 틀리다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쿼리에서는 피벗 테이블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열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서 값표시 형식이 전체에 대한 열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항목 카테고리별로 제품 1에 대한 1사분기에 대한 이렇게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열에 대한 부분, 전체 통을 가지고 이 전체 합계에 대한 부분에 1사분기, 전체 합에 대한 부분에 또 1사분기에 대한 부분을 얻기 때문에, 즉 구성이 되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에 대한 합계에 대한 부분에 여기서 1사분기에서 4사분기 전체 합에 대한 부분에 1사분기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값의 차이가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자, 파워컬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룹화가 됐으니까 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트를 다 썸한 다음에 리스트에서 조건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룹화를 해야 되고, 그룹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 녀석이 테이블로 만들어지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리스트 뽑아내고 열 추가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되게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구현하는 부분이 되게 힘들어지고요. 의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전체 각각 제품별로 썸을 다 구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각 분기별, 제품별 분기에 대한 값을 그냥 다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파워컬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언제든지 복제해서 쓰고 그거를 다시 재생산을 해서 머지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테이블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MS 제품에서 기존의 엑셀이라든가 액세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기능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직관적이고 아주 사용자가 결과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정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정리하시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